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티몰드 표준 부품에 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부품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표준 부품 타입과, 두 번째는 US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는 각각의 회사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지는 업체별 표준 부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표준 부품을 만드셔서 등록을 시킨 다음에 표준 부품을 나중에 선택을 해서 부품 삽입을 하는 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슬라이드나 변형 매핑 같은 경우 변수 값이 굉장히 많잖아요. 폭값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치수 변경을 하는 작업이 많은데, 요 내가 많이 사용을 하는 타입을 하나를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은 나중에 부품 삽입을 한 후에 길이라든지 폭값 정도로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표준 부품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이제 표준 부품 아이콘을 선택을 해 보게 되면은, 자, 맨 위를 보시면 목록 선택, 치수 변경, 자동 설계 조합, 자동 설계 위치 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의 작업은 앞에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부품을 삽입하고 여기서 치수를 변경하는 요 두 가지로만 거의 작업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밑에 목록을 보게 되시면 몰드베이스 표준 부품 0101 일반 표준 부품 냉각 밀핀 슬라이드 변형 밀핀 요 8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몰드베이스 표준 부품에 관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창 밑에 분류라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가이드핀 소중형이 있고요. 그 가이드핀에 관해서 세부사항, 그 옆에 보시면 세부사항 의 기본 정방향, 역방향, 볼트 타입인 대형 쪽에서 사용하는 볼트 타입인 정방향, 역방향 이러한 세부사항 여러가지 세부사항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서포트 핀, 플러 볼트, 고정판 볼트, 스프링, 기타 기능, EGP, SUP 같은 여러가지 부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저희 티몰드 표준 부품은 700개 이상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죠. 그치만은 종류가 많을 뿐이지 삽입 방법이라든지 치수 변경하는 작업은 동일하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성만 습득하시게 되면은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준 부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삽입을 해 보시고 수정을 해 보셔야지만 어느 목록에 뭐가 있다, 어떤 치수를 먼저 바꿔줘야 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온오프 기능이 많아요. 이 이미지에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냥 보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직접 해보시고 치수 변경까지 다 해보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꼭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가이드핀 부품에 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이드핀에도 여러가지 세부사항 타입이 있죠. 부품을 기본 정방향 있고 역방향, 볼트 타입 정방향, 역방향이 있는데 저는 기본 정방향 타입을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품을 삽입을 하는데 삽입하기 전에 밑에 인덱스 창을 보시면은 오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이드핀은 몰드 베이스 사이즈를 인식해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치수값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돼서 삽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오토라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부품 삽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까지 상하 원판 Z 길이까지 인식을 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놓여지게 돼 있어요. 놓여지게 돼 있는데, 자, 3단 금형에서 서포트 핀이 추가가 되죠. 서포트 핀도 같이 부품 삽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위치까지 가이드 핀과
맞게끔 이렇게 위치까지 자동 조절이 되는데, 자, 가이드핀과 서포트핀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몰드 베이스에서 선택을 하셨어야만 됐죠. 자, 몰드 베이스를 열어보면은, 자, SPN 타입이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포트핀은 안쪽으로, 가이드핀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서포트 핀을 바깥쪽으로, 가이드 핀을 안쪽으로 놓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SPN 타입을 0으로 놓고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게 된 후에 부품 삽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장 적절한 위치에 맞게끔 되는 부품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각각의 이제 가이드 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치수 변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이드 핀에 대한 어떤 치수 변경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품을 선택한 후에 나는 H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H 값에 대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치수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H 값에 대한 치수를 변경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 몰드 베이스에서 필터와 수동 입력 기능을 한번 잠깐 보셨었죠? 그거랑 똑같은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H 값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H 값이 이렇게 나와요. 좀 간단한 걸로 저는 T 값, F 값을 바꿔보도록 하죠.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F 값을 바꿨는데 F 값은 지금 1로 이렇게 작업이 돼 있어요. 나는 F 값을 3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F 값을 3으로 놓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바뀌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F 값을 5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꺼져 있었죠. 5로 다시 1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여기가 1로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켜져 있어야지만은 이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치수값을 변경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치수값이 아닌 위치값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요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 되겠죠. 탑에서 봤을 때 요 부품에 대한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 이 부품에 대한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GX1을 찾아서 치수값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GP 언더바 X 2분의 GP 언더바 X 값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기호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난 이 값이 아닌 그냥 치수로만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50이면 150, 200이면 200이라는 이걸 다 삭제를 하신 다음에 이 치수값만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치수 변경이라든지 위치 이동까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서포트 핀까지 삽입을 했고요. 플러 볼트 소중형도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오토가 아니죠. 플러 볼트는 인덱스 값, 이런 값을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값을 16파이짜리 플러볼트 값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을 하게 되면은 위치가 적절히 이렇게 안에 적절히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X, Y 값을 이용을 해서 위치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고정반 볼트도 삽입을 해 보도록 하죠. 상고정반 볼트를 보게 되면은 상고정 자동 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또한 오토로 되어 있고요. 오토로 부품을 삽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토는 이 몰드 베이스에 관해서 볼트 크기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된 이 세트 형태인 볼트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세트가 아닌 낱개로 단품으로 부품 삽입을 하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는 객체를 삭제를 하신 다음에, 자, 상고정 볼트 1이라는 게 있어요. 1은 말 그대로 한 개 한 개씩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부품 삽입을 하는데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각각의 단품으로. 자, 밑에 보시면 상고정 볼트 1 밑에 보시면 상고정 볼트 한 개가 있어요. 한 개라는 거는 각각의 단품이 아닌 한 세트.
위, 아래 한 세트씩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는 경우, 요거는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자동 신형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상고정 볼트 1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삽입을 하는데 나는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하고 OK 버튼은 안 눌러져요. 단지 이 부품을 삽입을 하신 후에 캔슬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위치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위치 조절까지 가능하고, 자, 이 볼트 값을, 파이 값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서 한다? 치수 변경 들어가시면은 M 값이 지금 10으로 돼 있는데 나는 얘가 14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바꾸면 되겠죠. 바꾸고 지금 V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카운터 값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얘를 카피를 해서 뭐 생성을 눌러서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얘와 동일한 볼트가 선택이 돼서 이 볼트에 대한 위치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내가 낮게로 선택을 해서 삽입을 몰드 베이스 상고정판 볼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얘는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저는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하고정판 볼트도 세트로 자동 신형 부품 삽입을 해서 만들어 놓고, 또 밀판 고정판 몰드 베이스 밀판 고정판 볼트도 부품 삽입을 해서 치수 변경은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판과 스프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프링은 리턴핀 스프링을 말해요. 리턴핀 스프링 아니면은 스프링, 그냥 내가 뭐 슬라이드 부분이라든지 그런 낱개로 이렇게 스프링을 삽입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리턴핀 위치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스프링을 말해요. 스프링도 이게 리턴핀이 되겠고요. 스프링도 이 원판을 기준으로 해서 하원판에 포켓팅을 해주는 이 SP 언더바 H 값과 스프링 파이 값 SP 언더바 D 값 요거를 수정을 하셔서 부품을 삽입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디폴트 값으로 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스프링 파이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SP 언더바 H 값만 조정을 해주시면은 되겠죠. SP 언더바 H를 나는 60으로 놓겠습니다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스프링 값이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원판 코어 로킹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은, 자, 상하 원판에 대한 원판 로킹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이거를 만들기 전에 한번 몰드 베이스에서 확인을 하실 부분이, 자, 우리 한번 봤었죠? RP 언더바 add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원판 코어 로킹을 할 때 기준면을 요만큼 들어주는 타입을 말했었죠. 요거를 저는 22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면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RP 언더바 add 값을 적용을 시켜 놓으신 다음에 표준 부품 들어가셔서 원판 로킹을 삽입하게 되면은 이러한 타입을 선택을 R 처리를 하겠다, 드릴홈 가공을 하겠다, 이렇게 세부사항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22라는 값을 갖는 Z값 22라는 값을 갖는 원판 로킹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삽입을 한 거에 대해서 각각의 표준 부품은 트루값과 펄스값 두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히든 라인을 갖는 가상의 블럭은 펄스 값이라고 했고요. 이 실질적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값을 트루 값이라고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얘를 이용을 해서 부품을 삽입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얘는 상측은 요만큼의 형태를 갖고, 하측도 요만큼의 Z값을 갖는 부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작업은 어떻게 하냐. 자, 어셈블리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측은 원판 로킹을 일단 삽입을 하고 나서, 상측은 펄스 값으로 요 지금 히든 라인이 되어 있는 펄스 값으로 서브 트랙 어셈블리 유나이 서브 트랙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상측은 펄스 값, 이 부품에 대한 펄스 값을 인식 펄스 값으로 서브 트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측은 트루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부품에 대한 트루 값을 이용을 해서 유나잇을 해주시면은 작업을 원판 로킹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판 로킹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기타 기능에 보시면은 그리고 부분 01 코어 로킹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 제가 요거를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가이드 핀과 서포트 핀 위치를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몰드 베이스를 들어가셔서 SPN 타입을 가이드 핀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1로 돼 있었네요. 자, 가이드 핀도 다시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품 삽입하고 서포트 핀에도 부품 삽입을 하고, 자,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자, 볼트 타입, 가이드 핀에도 대형 쪽에는 볼트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가이드 핀에 이 볼트 정방향, 역방향, 여기서 부분 로킹을 이렇게 로킹 블럭을 대는데, 그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위치를 한번 바꿔놨어요. 자, 원판 코어 로킹에서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타입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가이드 핀 부분에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원판 로킹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로킹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능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기능에서 보시면은 기타 기능에서 하운펀 사각콤이라는 게 있어요. 하운펀 사각콤은 뭐냐면은 하측에 우리 오일홈 되잖아요. 3mm 정도, 1에서 3mm 정도 이렇게 포켓팅을 하는데 그 포켓팅을 할 수 있는 펄스 값에 대한 부품 삽입을 하는 거예요.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하측의 3mm 부분이 따내지는 요 펄스 값에 대한 부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가이드 핀이 바깥에 있으면은 요러한 형태, T는 제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겠고요. 자, 가이드 핀이 안쪽에 있을 경우에는 T는 1이라는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트루 값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 따내지는 값만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부품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파팅 열처리편도 있겠고, 하밀판 스토퍼도 있고, 보호봉, 금형보호봉을 얘기를 하죠. 이쪽에 들어가는 금형보호봉도 있고, 금형보호봉도 1개짜리, 그리고 고정봉, 밀판 쪽에 들어가는 고정봉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지피도 있겠고요. 이지피도 삽입을 해 볼게요. 이지피는 리턴핀 파이와 동일한 값을 갖는 파이로 부품을 제가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널로 부품 삽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부품을 삽입을 해 봤고요. 자, 탑에서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25로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자, 이지피를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이지피에도 종류가 있죠. 형태 1은 지금 볼트 타입, 형태 2는 부싱 타입, 이렇게 형태 3은 뭐 플랜지 타입, 이렇게 4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뭐
부싱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EGP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EGP 날개 부분이, EGP 부시 날개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측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B 값을 2로 놓게 되면은, 자, 부시가 하측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탑에서 한번 봤을 때, 자, 이것 또한 온오프 기능이 가능해요. 요건 지금 4개가 돼 있는데 V1 값을 0으로 놓게 되면은 V1이 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V2를 0으로 놓으면은 V2가 사라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오프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부품을 삽입을 하고 요 인덱스도 바꿔보고 이러한 치수 변경 값에 들어가셔서 이 값도 한번 변경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SUP 지지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지봉을 넣는데 타입도 요 볼트 타입도 있고요. 미즈미 타입도 있고요. 이러한 핀까지 들어가는 타입도 있고 여러가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SUP 파이가 뭐 35짜리를 넣겠다. 부품을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품을 삽입을 하고 널로 한번 부품 삽입을 한 개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위치에 맞게끔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 40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한 펄스 값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요 값은 CF, F 값을 나는 5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요게 값이 바뀌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3으로 바꾸겠다. 거의 2.5 정도 하죠. 2.5로 바꿔서 M값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치수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삽입 방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삽입 방법, 지지봉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삽입 방법에 자동으로 포인트 다이아라는 게 떠요. 근데 삽입 방법의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자, 널이라는 게 있어요. 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품이 삽입될 위치에 알맞게 이 부품이 삽입이 되면서 알맞은 위치에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해서 삽입이 되는 방법이고요. WCS라는 거는 현재의 원점을 기준으로 부품이 삽입이 되는 거고요. 자, 플랜이라는 거는 내가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부품을 삽입을 하는데 면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면에 대한 중심 포인트, 면을 기준으로 면폭에 대한 중심 포인트를 인식을 해서 부품이 삽입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라는 거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자, 포인트 컨스트럭터를 이용을 해서 위치점을 내가 만들어서 부품 삽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포인트 다이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포인트 다이아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파이 크기를 보면서 자는 30으로 하겠다 했을 때 포인트 다이아로 놓고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파이 크기를 보면서 부품을 위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포인트 렉탱글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작업으로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은 프리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캔슬을 하시고 SUP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다이아를 이용을 해서 왜냐면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파이 값을 미리 보고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위치를 시키실 수 있겠죠.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자, OK가 선택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캔슬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 위치에 Z값까지 맞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젝터 로드봉 또한 부품 포인트 다이아로 돼 있죠? 얘는 저는 한 개만, 3개로 놔볼까요? 로드봉 3개, 값은 n이라는 거는 로드봉 개수를 뜻하고요. 저는 3개를 위치를 시켜 볼게요.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3개가 위치가 되어 있고, 파이 값은 D3에 겉에 펄스 값은 35라는 값을 갖는 이런 로드봉이 3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Z값까지 다 알맞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위치는 지금 요거 3개이기 때문에 이쪽은 L1 값을 바꿔주면 되겠고, 이쪽은 L2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나는 L1을 찾아서 요거를 나는 100으로 놓겠습니다. 100으로 놓으면은 100만큼, 원점을 기준으로 100만큼 이동을 했고요. 자, L2도 바꾸는데, L2도 100으로 놓으면은 되겠죠. 치수값을 100으로 놓으면은 되겠지만은, 이 값을 L1과 동일하게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L2도 L1과 동일하게끔 바꾸게 되면은 같이 100으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이거를 L1으로 놓게 되면은 L1을 바꾸면은 자동으로 L2도 값이 따라가게끔 바뀌게 되겠죠. 뭐 이거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시나에 따라서 뭐 사용을 어떻게 알아서 뭐 L2분의 L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L2는 뭐 100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L1과 동일하게끔 치수값을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파일 값도 바꿀 수 있고요. 로드봉 개수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트 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케이트 링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4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것도 맞게끔 업체별 타입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부품 삽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널로 돼 있어요. 널로 부품 삽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위치값도 이렇게 맞게끔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이 값도 조절을 해 보시고 D3을 나는 99.8이 아닌 뭐 120으로 바꾸겠다. 그럼 자동으로 바뀌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자, M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M타입은 뭐냐면은 볼트를 평면에서 봤을 때 볼트를 M타입을 1로 놓으면은 X방향으로 볼트가 2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M타입을 2로 놓게 되면은 Y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M타입을 4로 놓게 되면은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프루 부시 또한 업체별, 그러니까 6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것도 업체별 타입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부품을 삽입을 해 보시면은 되겠죠. 자,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고 싶다, 뭐 아니면은 Z값을 내리고 싶다 했을 경우에 위치를 이동을 하는 방법이 요 4가지가 있어요. 위치를 바꾸고 싶다. 요거는 X축, 요거는 Y축, 요건 XY축, 요거는 증분이동. 내가 델타 값을 이용을 해서 치수값을 여기다가 제어를 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건데요. 자, 요거는 나중에 부품을 일단 다 삽입을 하신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몰드 베이스 표준 부품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